엄마의 인간관계, 사회적 인격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첫 해에 인스타에 얘들아 밥 먹자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올렸었는데 많은 호응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있죠. 밥 하나 반찬 하나 하니까. 제가 이걸 올린 이유는 코로나가 되면서 처음에는 엄마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당연히 이게 예기치 않은 불안이나 여러 가지 좌절감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우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긍정회로를 막 돌리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평소에 못 해줬던 엄마표 반찬 열심히 만들어보자. 또 일하는 분들은 재택근무도 하니까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표 놀이 해주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그걸 또 영상으로 사진으로 남겨서 인스타에 막 올리는 이런 분위기가 됐었죠. 그때 저는 그거가 또 이제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거를 올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1, 2주 뭐 길어야 3, 4주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되니까 점점 이제 엄마표 놀이 반찬이 안 올라오기 시작하죠. 다들 사실은 지쳐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엄마로서 이런 모습, 이런 위기를 기회 삼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괴리감을 이제 많이 느끼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얘들아 밥 먹자 시리즈를 이렇게 올렸고 근데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코로나 3년 동안 내내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 엄마라는 가면, 이 엄마 역할 내가 바라고 또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과 현실의 나와의 그 괴리감 어떻게 나름대로 타협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사회적 인격이에요. 내가 남 앞에서 엄마로서 어떤 것을 보이고 싶은지 그거는 뭐 가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위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있고 이따가 제 얘기도 좀 해드릴 텐데 사회적 인격이 어떤 건지를 우선 알아야지 내가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게 되면 오히려 아이와의 관계나 또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나아지거든요. 언젠가부터 인스타를 끊었다 나만 힘든 것 같아서 그 사진 한 장이 마치 모든 걸 말해줘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요. 예. 머리로는 그게 모든 게 아닌 걸 아는데 그래도 힘들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스타를 끄는 거는 회피이죠. SNS는 뭐 인생의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조절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엄마라는 이미지 특히나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를 인정하고 잘 이해해야 돼요.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원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듯 합니다. 속 깊은 얘기는 꼭 탈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격이라는 부분과 걸맞는 부분이죠. 내가 남에게 보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해요. 왜냐면은 너무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의 허물이나 숨기고 싶은 모습들까지 오픈하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수용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처받고 서로 또 상처를 주게 되니까 탈이 나고 오히려 아이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으신 느낌이 있고 다들 겪게 되고요. 알근님은 엄마도 사람이다라는 센 말을 아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제자리는 엄마구나 생각하며 왜 나는 내 삶이 없나라며 눈물 흘린 적도 많아요. 네네.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엄마도 사람이다. 또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근데 아무리 그거를 머리로 생각해도 실천이 잘 안 되죠. 잠깐 노력하다가도 자꾸 또 엄마라는 역할로 돌아가고 그래서 엄마라는 역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게 작용하고 있는 나의 사회적 인격이라는 거예요. 김경민님은 이제 인스타 평소 모습을 올리는 게 아니다. 그 말 듣고 나서는 이 사람 이거 했다고 자랑하고 싶구나 하고 상처나 부러움이 덜 생기더라고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낫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는 또 내 안에도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더 바람직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작년에 장기하 씨가 낸 노래를 저는 좋아하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게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또 노래로 얘기한 거기도 하고 이런 게 사회적 인격이다. 엄마라는 거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런 사회적인 인격에 대한 그 압박감이 진짜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또 육아우울증,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고요. 배우 은솔이 씨도 한 방송에서 그런 경험을 얘기했고 그래서 핵심은 이게 무슨 엄마야 라는 생각 기준이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나를 보면서 자책하는 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자괴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특히나 우울증 때는 이게 정말 심하죠. 인간관계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인격이 서로 상호작용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건데, 우선은 나 개인의 인격을 좀 잘 봐야 돼요. 다들 성숙한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고 싶은데 오히려 더 반대로 되는 느낌을 많이 받죠. 왜 그럴까?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회적 인격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의 인격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노래가 정말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노래고,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 인격입니다. 여러 가지 인격이 있죠. 근데 그거를 크게 구분하면 두 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사회적 인격. 그다음에 반대 측면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모르는, 몰랐으면 좋겠는, 숨기고 싶은 이런 나의 어떤 모습,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오늘은 왼쪽 거를 얘기 드릴 예정입니다. 전문 용어는 페르소나라고 하고, 잠깐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SNS에서 좀 갈등을 겪고, 이게 앞다르고 뒤다르고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고, 유치원생인데 뭐하러 영어 특화 유치원 보내? 사립초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결국 본인은 뒤에서는 보내고 있고, 내로남불이죠, 요즘 말로. 이것도 사회적 인격과 관련이 많이 됩니다. 차은우 씨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딱 보면 이미지가 어때요? 되게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이제 이래 보이죠. 연예인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이분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추구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니까. 그것도 사회적 인격입니다. 직업이랑도 관련이 많아요. 페르소나라는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연극 할 때 가면이에요, 가면. 그래서 오늘 엄마라는 가면으로 이제 제목을 적은 건데, 이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이 연극을 볼 때 우리는 저 배우 되게 가식적이다, 위선이다, 자기 진짜 모습을 숨기고 저렇게 저 역할에 충실해서 우리 관객들이 속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다 알고 그러려니 하고 그 안에서 즐기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인격입니다. SNS도 그런 거고요. 엄마라는 것도 궁극적인 나 자신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일부분이고 나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쿨하게 여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쉽지가 않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집단 무의식이 엄마라는 사회적 인격이 굉장히 기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조금만 못 미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저는 이제 육아빠라는 활동명을 한 지가 벌써 11년 차였어요. 만 11년. 2012년부터 육아빠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SNS, 뭐 인스타도 하고, 요즘에 유튜브도 하는데, 제 얼굴도 좀 알려지고, 애들 얼굴도 알려지면서, 아이 키우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저나 저희 아이들을 이제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육아빠라는 그 이미지에 걸맞는 행동을 저한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사람이고 또 생각보다 별론데, 그래서 이제 워터파크에 가면은 막 이렇게 아이를 막 들고 육아빠 페르소나, 사회적인 인격을 막 어필을 하는 거죠. 첫째만 있을 때였는데 둘이 태어났더니 막 둘을 무리해서 막 던지고, 이런 걸 또 SNS에 올리고, 이런 저의 모습은 이제 가식인가요? 위선이고 거짓이고, 이게 바로 사회적 인격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식이다, 위선이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100% 진심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계속 아이랑 놀면 힘들고 피곤하고, 저도 쉬고 싶고, 그래서 애들끼리 놀리려고 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맡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다들 마찬가지죠. 하지만 나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담감이 크니까 혹시 어디서 저를 보거든 제발 아는 척을 해주세요. 부담스럽다면서 왜 아는 척을 해달라고 하지?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많이들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리고 저를 지켜봅니다. 네가 육아빠인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난 널 알지만 넌 날 모르니까 맘 편히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밤에 집에 가서 SNS에 댓글 남기는 거 아까 봤다, 막 DM 보내고 아까 봤다 어디서. 그러면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불안. 뭘 본 거지? 혹시 그걸 봤나? 내 육아빠 이미지랑 안 맞는 그런 행동을 봤나? 저도 당연히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게 바로 사회적인 인격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애랑 놀아주는 거 좋아하는 아빠도 있답니다. 그럼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아해도 애들은 체력이 무한인데 아빠는 체력이 점점 한계가 오죠. 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도 마찬가지다. 인스타나 SNS에서 보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막 너무 나쁜 마음으로 가식덩어리여서 그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냐?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오해하는 게 문제고, 또 그게 만약에 당사자여도 나는 이래야만 해 라고 거기에 한정하면서 그러지 않은 나의 모습을 안 보려고 하고 외면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쌓이거든요. 쌓이다가 터지거든요. 직업하고 관련이 많아요. 아까 연예인 보여드렸는데 이런 남에게 보여지는 남의 기대치가 높은 직업들이 몇 개 있죠. 연예인, 쉽게 말하면 포털 기사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는 행동을 해서 올라오면 엄청 욕먹는 직업이에요. 잣대가 높기 때문에 보통 공인이라고 해서 그런 높은 잣대로 많이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죠. 연예인, 정치인, 그 사람의 직업이 뭐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또 환자를 대하는 의사, 이런 것들이 있죠.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이쯤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예진신님께서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는 말에 어디 있지 하고 찾아 눌렀어요. 누군가 얘기해 주셨나봐요. 보고 계신 요 유튜브 영상에다가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요. 요런 표시가 있죠.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자마님께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혼자 상처를 많이 받았던 1인입니다. 이게 본인만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직업이신가 봐요.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 중이라 지켜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요. 유유. 이것도 역시 사회적인 인격에 대한 부담감이죠. 근데 이제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 안 한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엄마라는 이거는 직업이기도 하고 어떤 역할이기도 한데 사람들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조금만 못 미치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포털에서도 엄청 욕먹죠. 몇 년 전부터 유행인 말, 맘충. 정말 엄마로서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맘충. 뭐 카페에서 아이 먹이려고 종이컵 하나 좀 달라고 했다고 맘충이다. 물론 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바람직하지가 않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미묘한 부분들, 그게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엄마라는 이유로 더 비난받는 분위기가 많이 생긴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개인이 배우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집단 무의식으로 사람 마음 안에 오랫동안 유전자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는 순간 그 부담감이 바로 자리 잡히죠. 그래서 엄마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자마자 개과천선을 하잖아요. 유혹도 끊고 술 담배 끊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죠. 엄마라는 기준에 합당하려고 뭐 노력하는 건 좋지만 포인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나의 원래 성격, 기질, 성향, 스타일, 취향 이런 게 엄마라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고 그러길 바라는 것과 딱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 나의 보여지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 다 우리는 그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힘든 거구나 싶네요. 통찰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선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 또 똑같은 기준으로 남을 볼 수 있고요. 그래야지 인간관계에서 그 스트레스, 나와 남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스파크로 인한 스트레스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면은 많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피할 일도 없고 적당하게 만날 수 있고 또 너무 집착할 일도 없고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고. 남충 얘기했더니 또 이제 쌓인 게 많으시죠. 애들만 데리고 식당 들어가면 눈살 찌푸리는 사장님들 많이 봐요. 저희 아이들이 뭘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못 먹더라도 메뉴 하나는 더 시키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인원수에 맞게 남길 거 알면서 그렇게 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들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남의 좋은 모습을 보면 시기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자들의 시기는 죽으면 사라지나요? 시기를 안 하고 그러려니 하면 남자 같다는 이야기도 듣는답니다. 시기 질투를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하게끔 유도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죠. 그게 결국에는 본인들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를 수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본인 마음에 있는 안에 있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하면은 남한테도 그거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인정 못하면 남한테도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중심에 둔 관계가 또 엄마들 사이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인격이라는 게 그냥 나의 어떤 행동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닌 더 부담이 커져요. 큰아이가 말썽을 많이 피워서 엄마들의 시선이 겁난 적이 있어요.
저 엄마 말 안 듣는 그 애 엄마지 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고, 사실은 본인 안에 그런 위축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눈으로 투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 나는 내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쳐도 아이 행동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더 위축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다라는 오해를 정말 많이 받고, 사실은 아이의 타고난 기질 스타일 또 여러 가지 발달 속도가 다른 건데 이런 기준 역시도 높죠. 지금까지 이제 엄마라는 가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시죠?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본인한테 좀 대입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는가?